네, 저희가 네, 이게 방송이 잠깐 생중계의 끊겼죠? 묘미죠. 아이고 방송이 심장이 잠깐 아주 그냥 쫀득쫀득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네요. 네, 잠깐 끊겼습니다. 이게 다들 모르시겠지만 잠깐 끊겼고, 예,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자면 일단 80km가 나오고, 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제가 자전거 탔을 때 시속 많이 나와야 30km인데, 그럼 얘가 저랑 같이 달렸을 때는 이미 앞서 나간다는 얘기네요. 저 거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제한 속도죠. 그렇죠. 이게 80km 달린다는 얘기. 얘는 아닙니다. 아니, 네네. 그럼 차후에 제가 이거 뭐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쪽에서 네. 어떤 차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안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지금 저희 보시는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90년대생, 80년, 90년대생들은 이제 뭐 달려라 부메랑, 네네. 혹은 뭐 이제 우리는 챔피언 이런 네. 걸로 접했어요. 네네. 근데 말이 미니 사고라는 말도 있고 미니 카도 있고 미니 사륜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가 조금 헷갈려요. 이게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알겠습니다.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기 한문 표기도 써 있긴 한데 미니 사구가 일단은 저희가 써 있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니 사구라는 것 자체가 앞에는 미니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영어고요. 사구 자체가 이제 4개 바퀴. 네. 바퀴가 4개인 미니차 이런 사륜구동이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륜구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미니 사륜차 그것도 맞는 말이고, 원래 정식 명칭 미니 사구인데 이제 뭐 우리는 챔피언 오프닝에서 네. 애니메이션 오프닝에서 미니 자동차라고 국내에서 방영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미니카로 알려져 네. 있죠. 근데 거의 이제 호칭이 다르긴 한데 미니카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식 명칭은 미니 사구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타미야 본토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미니용. 미니용구. 미니 용구. 예, 그냥 미니 사고예요. 그것도 이제 한국말로 네. 하면 미니 미니 사고죠.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지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이해를 좀 돕자면 이게 미니 사고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이 뭐 배터리 2개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바퀴를 달았을 때가 다르고 베어링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예, 먼저 들고 가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군요 이거. 예, 들고 가시죠. 자,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전에 보시던 거랑 조금 형태가 다를 겁니다. 모터가 지금 보시면 중간에 배치되어 있어요. 옛날에 아시던 거는 이제 모터가 뒤에 들어가 있는데 최근 거는 이제 모터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미들식 계통 샤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AR 샤시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중간에 있는 타입과 그 뒤에 있는 타입 차이점도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카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이제 타미야가 아시다시피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모델은 뭐 도색도 해야 되고 웨더링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시다시피 좀 복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고도화되는 걸 우려를 했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라. 타미야 회장님이죠. 그렇죠. 타미야 슈미사코 회장이죠 당시에. 현재 회장.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미니카입니다. 좀 간단하게 저연령층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까지도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모터가 뒤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의 차이 설명드리면요. 모터가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아시던 낀 막대기 기어 그게 들어갑니다. 거의 가속력이 우수하고 대신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타입. 왜냐하면 차량은 넓으면 넓을수록 코스에서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이탈 확률이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규정에서도 몇 미리 폭 제한도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또 반대로 모터가 중간에 있는 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나 밸런스가 굉장히 우수한데 그 모터가 뒤에 있는 것보다는 고속, 그러니까 최고 가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거는 차량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요. 기본 조립했을 때. 그런데 이제 튜닝을 하면 할수록 이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튜닝 많네요. 그렇습니다. 튜닝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제 롤러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화면상에서는 왼쪽부터 맞죠? 네. 플라스틱 롤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피드를 내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형 롤러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좀 다른 거에 비해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는 롤러보다는 마찰력이 적다. 롤러가 지금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요 앞에 이제 요 앞에. 트랙을 달리다 보면 이렇게 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코너를 여기 도니까요.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옵션으로 나오는 플라스틱 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들어있는 것보다 마찰력이 적지만 네. 스피드를 내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무링이 달려있는 쪽인데 저 고무링이 이제 벽면에 닿으면서 속도를 조금 줄여줘요. 줄여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중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스피드를 중시하시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중시하시는데 그렇죠, 저희는 좀 많이 피하시는 쪽이 있죠. 대신에 이제 브레이크 용도로 쓰는 롤러에서 가끔 사용하세요. 다음은 플라스틱 롤러고요.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겉에 파란색 링이 돼 있죠. 요게 플라스틱으로 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 플라스틱 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고무가 충격하면서 좀 흡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충격도 거의 그러면 없습니다. 속도가 줄어들진 않겠네요. 예, 웬만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극단적이죠, 조금. 완전히 알루미늄 되어 있습니다. 속도 감속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무게가 좀 나간다던가 뭐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알루미늄 롤러 구멍이 뚫려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경량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해가지고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다 빈 공간에 구멍이.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여기 달려 있긴 한데 이 플라스틱 링이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이쪽 많이 사용하는 추세세요. 다음 모터고요. 저희가 모터가 종류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스탠다드 클래스만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이 보이시죠? 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 그러니까 힘이 좋아서 테크니컬 코스에 좀 많이 적합하고요. 반대로 랩튠, 저쪽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RPM이 높습니다. 토크가 낮고요. 그래서 직선주로가 많은 데서 많이 유리한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색 아토믹인데요. 아토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배치를 조금 잘못했어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편합니다. 아토믹은 토크가 낮은데 RPM이 높아요. 반대로 랩튠보다는 RPM이 낮은데 토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중심형 모터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실제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다만 이제 조금씩 길들여다 보면은 그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뭐 대회 같은 거 나가신다 그러시면 트랙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따라 맞춰 나가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그럼 경기 같은 경우는 미리 트랙을 오픈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미 트랙 레이아웃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이 네. 트랙을 보고 나서 자기 갖고 있는 차체를 뭐 개조를 해서 그 다음에 참가를 하는 그 그렇죠. 순서. 전체적으로 뭐 롤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 가지 조합이 많이 나오게 되죠. 네. 롤러만 해도 저희가 한 8종에서 9종이 네. 있고 한정판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어입니다. 기어 같은 경우에도 기어 비율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보시면은 여기 3.5대 1이라고 돼 있고 맨 끝에 5.1이라 돼 있죠. 네. 위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가 이제 뒤에 있는 타입이고 예. 아래쪽은 모터가 중간에 있는 애를 타입인데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스피드 중시형, 비율이 높으면 토크, 파워 중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회 이번에 들어가는 대회에 80도짜리로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뱅크가 들어가요. 한 개만. 네. 그런 경우에는 스피드로 밀고 가실 분들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파워로 가시겠다 하시면은 기어 비율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기어 비율이 높아질수록 스피드는 점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기어는 그냥 다 종류는 다 플라스틱.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알루미늄 재질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미니칸 없는데요. 그래서 가끔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모터에 들어간 조그마한 기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메탈 기어를 쓰셔가지고 일부러 밀고 나가시는 분도 있긴데 네네. 메탈 기어를 그 장점도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맞물리는 기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조금 마모 같은 게 좀 빠르게 생깁니다. 참 많네요. 네, 기어 비율도 많습니다. 기어를 메탈을 쓰려면 보디 자체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어 자체에서 보디는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보시면은 뭐 사실 보이시지만 5.1 기어 같은 경우에 맨 끝에 보시면 초록색과 파란색이죠. 네. 근데 여긴 3.5대 1은 하늘색과 노란색이에요. 네. 기어 비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그냥 기어만 맞추시면 돼요. 기어 자체에 대해서 바디가 샤시가 바뀔 필요 없습니다. 맞는 것만 쓰시면 뭐 이렇게 헛돌거나 말문이 없는 없습니다. 거의 기본형으로 들어있는 거는 3.5대 1이 기본형으로 들어있는 평균적으로 4.2대 1에서 4.2대 1에서 4대 1이 들어 있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이거예요. 보시면은 바퀴가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 차량에 거의 이제 4.2대 1에서 4대 1이 들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퀴가 작은 차량 같은 경우에 3.5대 1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 조립에서도 속도가 비슷하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볼게요. 다음은 타이어예요. 타이어도 이제 부드럽냐, 네. 딱딱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부드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직선상에서 트랙을 잘 물고 달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선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트랙의 이제 마모가 그립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 그립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코너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코너가 많다, 그럼 하드 타이어 쪽이 좀 유리하겠죠. 이런 재질을 보시는 것도 많습니다. 혹시 뭐 경기 중에 뭐 이벤트식으로 뭐 네. 물을 뿌린다거나 눈을 뿌린다. 사고 납니다. 아니, 그거 스노우 타이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 보니까 그런 유튜브에 이벤트 보면
일부러 이제 트랙을 물속에 깔아앉혀가지고 수중전도 벌이는 애들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장인어들끼리 네,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경기는 없는데. 그렇죠. 네. 공식 경기 잔디까지는 들어가요. 아 잔디도 들어가요? 네, 저항을 이제 주려고 바닥에. 어. 그러니까 차체가 낮으면 그 잔디에 걸려가지고 멈추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걸리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무게추가 있습니다. 차량도 밸런스나 점프카 같은 경우에 착지할 때 이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 같은 걸 많이 다는데요. 네. 뭐 보면은 2.5g부터 14g까지 있습니다. 음. 차량 무게를 잘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러를 달 수 있는 스테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렇죠. 보이죠? 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이게 같은 차량 샷이거든요. 보시면은 대보시면은 롤러가 나와 있는 게 좀 더 밖으로 나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롤러 이게 스테이를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롤러가 닿을 수 있는 부분 넓혀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안정성이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커지잖아요. 네. 가까이 보셨나요? 보시면은 이쪽은 좁지만 실제 롤러가 닿아 있는 부분 여기가 아니라 바깥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스테이를 대어줌으로써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넓으니까 더 빠져나가는 속도 빨라지고요. 규정은 어떤가요? 뭐 이제 그 트랙의 넓이의 뭐 몇 퍼센트, 뭐 몇 대 몇까지만 여기를 넓힐 수 있다. 규정상으로는 이제 요 폭이 105까지. 105까지요. 네. 센티미터. 아, 센티미터 밀리미터요. 아니죠. 100mm.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게 105mm, 이렇게 해서 165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외 그 검사 관련 사진도 저희가 올려놨으니까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05cm면 자체가 있네요. 예. 아시경기군요. 다음. 자. 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나 프론트 언더가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는 저 제품이 안 달려 있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붙여놨는데 아, 요게 브레이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자체가 미니카를 주행하다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렇게 날아가거나 그러는데 이제 거의 이탈하면은 이제 언덕이라는 부분이 많이 날라요. 거기서 이제 차량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가지고 차처럼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끝이 닿겠죠. 고무 패드가 달려 있어서 여기서 감속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으로 나가다가 훅 날아가지 않고 살짝 감속돼서 들어가게. 그러면 안정성 때문에 이걸 많이 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날아가기 전에 조금 감속을 해가지고 네. 날아갈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도중에 뭐 달리다가 날아가거나 그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편인가요? 꽤 네. 많습니다. 아, 꽤 많아요. 이게 그 고속으로 경기 들어가니까? 영상을 보니까 예. 실제로 봐도 거의 트랙이 점프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코스로 다른 트랙으로 날아가 그럼 버리니까 바로 실격? 아니면 뒤집어지든가 그렇게 됩니다. 뒤집어져도 실격. 네. 아, 실격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골 라인을 통과할 때 자기 라인을 지키면서 뒤집어져 들어오면 그건 또 이해예요. 아, 뒤집어서 들어오는데 예. 라인을 넘으면은 라인을 거의- 넘지 않고 쫙 그대로 들어오면. 아, 옛날 만화에서 본 거 같은데 그쵸. 음성인식이잖아요. 나라라 하면 나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하시죠. 네? 실제 저희 대회 사진이에요. 음, 거의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뭐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진행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점프대도 있고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저런 점프대라든지 언덕구간에서 많이 이탈을 합니다. 착지도 해야 되고요. 네. 실제 거의 최근에는 평균 200명에서 150명 정도 등록을 해주세요. 아, 그럼 그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쭉 네 그렇습니다. 한 조에 3명씩 배치해서 네. 거기서 1위 하신 분만 올라가요. 아, 그래서 1위 하신 분끼리 계속 올라가서 올라가서? 뒤지신 거죠. 혹시 뭐 상금은 괜찮나요?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상금은 저희가 따로 아, 뭐야? 네. 각 대회마다 이제 그 1, 2, 3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한테 저희가 각 금액에 상당하는 미니카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 28, 29, 30일 날 이제 대회가 또 있습니다. 6차전. 한국 타미야 이제 진행하는 대표 선발전, 한국 대표 선발전 6차전이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저희가 6차전이면은 올해는 1차전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합산해서 가장 이제 월드 챔피언십 클래스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신 분은 올해 이제 시즈오카에서 11월에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한국 대표로 나가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행기 값이나 그걸 제공해드립니다. 항공권과 숙박. 거의 뭐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주로 이렇게 우승을 하는 팀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편인가요? 확실히 이제 본토다 보니까 일본 쪽이 좀 강세세요. 근데 이제 예외인 게 작년에는 일본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중국 선수가 한번 우승을 한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2014년가 제가 입사 좀 전일 거예요. 그때는 한국 선수가 2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선수였어요. 자,
뭐 제가 하는 게 저 지금 좀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게 지금 검차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 대회에서는 저렇게 검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월드 챔피언십 실제로 이제 나갔을 때 제가 참가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인솔로 나갔을 때 이제 저희 선수가 한 분 이제 검차를 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찍었는데요. 저희가 검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대회도 이렇게 진행된다. 사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는 이런 거 말고도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래 좀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엘레강스 대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차로 로봇을 만들어 놓던가 해적선을 만들어 놓고 아, 저것도 참가요? 미니 사고로 만든 차입니다. 그럼 저 로봇이 어떤 자세로 달리는 건가요? 아, 서서 달리나요, 서서? 요거 엘레강스 대회입니다. 아, 그냥 달리진 않고 예, 그냥 네. 놔두고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거. 아, 네, 정말 디자인을 승부하는 거. 네. 그러면은 달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패션쇼예요, 일종의. 제일 황당했던 게 이제 차량 여러 개를 튜닝해가지고 분리합체가 되는 미니카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능력자네요. 네, 거의 이제 프라모델 능력을 예. 좀 많이 좀 보는 사람도 있고 대회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에요. 그죠? 먼저 차량의 폭 이제 여기죠. 요게 105mm. 네. 요게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165. 네. 그리고 높이도 있어요. 네. 높이가 7cm. 7cm요? 실제로 7cm가 넘어가면은 트랙 언덕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여기 박아요. 아, 그래서 주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그 7cm는 저희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7cm가 못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저 지상고에서 바닥면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거의 신용카드 같은 게 하나 들어가는데 번호만 안 나오면 됩니다.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 거의 들어가거든요. 아, 요게 신용카드가 약 1mm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카드가 통과한다는 거 제가 검사 게이지를 쓰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 보이면 이게 1mm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최저가 1mm가 돼야 됩니다. 만약 1mm보다 낮을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게 너무 잘 걸리기 때문에 요것도 규정 위반. 다른 데를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1mm를 지켜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까다롭네요. 네,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도 이게 지름이 있습니다. 요 타이어 지름, 네. 요게 이제 22 이상에 35 이하. 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은 속도에 영향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타이어 폭이 있습니다. 네. 요 폭이 또 지금 보시면은 8에서 26. 아, 요거보다 굉장히 얇게 뜨면은 네. 부딪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폭까지 제한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전지 포함 90g 이상 무게. 근데 무게가 전지 무게가 있기 때문에 90g이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저도 검찰을 계속 했긴 했지만 90g 이하로 잡혀본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다른 걸로는 뭐 위반이 많긴 한데 네. 90g으로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롤러는 보시다시피 6개 이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이하고요. 단지 오픈 클래스는 제외입니다. 아, 오픈 클래스는 정말로 빨리 달리는 것만 목적하기 때문에 오픈 클래스에 대해서는 롤러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륜구동이어야 합니다. 아닌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없긴 한데 이륜구동일 경우 직선에서 빨리 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륜구동은 무조건 돼야 돼요. 미니 사고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기업이 물어보셨잖아요. 기업이는 이제 정해진 기업이만.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에 파란색만 쓴다던가 뭐 황색에다가 빨간색만 쓴다던가 그 정해진 기업이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도 실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뭔가 감이 잡히네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만들어봤는데 이게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달리고 만화처럼 그냥 잘 달리고 뛰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튜닝하는 거에 따라 속도가 80km까지 나오고 뭐 점프를 하고 이게 뭐 벗어나는 걸 막고 재밌네요. 네, 뭐 보시면은 지금 세팅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아까도 저희가 종류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제가 가져온 게 나사식이라는 기본 세팅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만드는 법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네, 뚜껑이 없네요. 뚜껑은 없으면 실격이긴 한데 아, 그래요? 아, 네, 예. 요거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네네. 겁니다. 이게타라는 세팅이고요. 이제 앞쪽 그 범퍼를 다 잘라내고 정말 우물 정자 모양으로 FRP만을 이용해서 만든 가벼운 차량이에요. 스탠다드 클래스 규격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클래스의 끝. 그러니까 펜스의 끝이 닿는다라고 해서 애끝이고요. 보시면은 롤러가 8개나 되죠. 네. 그러니까 롤러 규정은 아까 6개 이상인데 6개 이하인데 얘는 이제 그 규정 그게 내에 없으니까. 있습니다. 아까 80 가까이 나온다는 게 저런 차량이에요. 아, 이런 차량. 네. 그리고 이건 ABS라는 거고요. 이것도 오픈입니다. 위에 롤러는 용도가 뭐냐면은 저건 롤러가 아니에요. 그럼요. 브레이크입니다. 아,
살짝 트랙에서 언덕 부분이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네네. 진입하다가 살짝 이게 물어지면서 딱 브레이크 네. 잡아주는. 그래서 위에 롤러는 고무 롤러입니다. 안 튕겨 나가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거 저희가 멋있네요. 메인으로 한 점프카. 출처는 구글인데요. 아, 네. 아, 이거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이런 걸 만드시다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되게 멋있네요, 이거는. 네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막 올블랙으로 맞춰놓고 그러는데 정말 엘레강스에 나가도 뚫리지 않을 것 손색이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레강스 차량을 이렇게 레드불 F1카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차량을 만드실지는 직접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람하시는 이제 방청객 여러분께 세팅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이드를 아예 제시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잠시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그럼 일단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이제 저희가 제가 이번 여름이었죠. 네. 여름에 아시아 챌린지 여름까지 저희가 아시아 챌린지 클래스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이제 홍콩에서 있었던 아시아 챌린지 경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거였고요. 실제 이건 와이고 화비에서 유튜브로 공개한 홍콩 아시아 챌린지 때 영상입니다. 제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가셨어요? 잘 봐요. 음솔로 갔습니다. 홍기혁 주임을 찾아라. 이건 이제 주니어 클래스, 주니어 선수들 그리고 All the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in Asia, they are very, very excited and very much enjoying. 자 이게 실제 아시아 챌린지 사용의 5인 咁啊，呢個就係我哋洗衣機拎出咗，咁其實參考翻2013年世界賽咧，嗰個獎項已經係慳咩啦，所有行車基本上咧係唔可以用剎車嘅。咁今次真係第一次接觸咯。有好多位置都唔係我哋香港本身玩開嘅玩法啦。我同平時玩得不一樣，要拿捏嗰個軌道嘅速度比較困難嘅呢個軌道。 절대 잡는 거예요. 네, 스토피가 아무래도 국제대회다 보니까 스토피 굉장히 많았어요. Everything is just like a professional letter。他们对硬跑道的专业技术评分的话，应该是满分。盡量可以加大翻個輪徑啦，車底真係唔可以落任何一啲剎車，如果一落咗就會倒車啦。過那個轉線的時候，你的車身前後要抬高。我調了很多次彈簧、龍頭和後尾的。 돌다가 돌격거려요. 네. 그래서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브레이크를 선택을 할 때 한국 사람. 박준영 선수님. 그래서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브레이크 쪽에 롤러를 달쳤어요. 그 뒤쪽 롤러를 2개를 줄이고 후방에 롤러를 달아서 360도 때 롤러가 작용해서 원활하게 돌도록 스피드 롤러라는 걸 장착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국제대회가 2번씩 열립니다. 아시아 챌린지와 월드 챔피언십. 잘 봤습니다. 네, 영상 보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튜닝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뭐 직접 저희가 기본 차체에다가 실제로 튜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직접 튜닝은 일단 저희가 혹시 해본 시간 관계상 거고요. 일단 해왔고요. 예, 해본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게 같은 샤시예요. 둘 다 슈퍼2입니다. 슈퍼2 샤시를 이용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고요. 저는 네. 보시다시피 뭐 유명한 걸 이제 좀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도 뭐 주인공 차는 아니네요, 둘 다. 요거는 이제 우리인 챔피언에서 나온 소닉 세이버. 네. 이쪽은 옛날에 부메랑에서 나온 캐논볼. 네. 이렇게 2개를 준비했고요. 굉장히 정겨운데 그래도. 네,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향기가 확 네. 이제 캐논볼도 원래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네. 이번에 한정판으로 다시 나오면서 정말 사람들이 좀 가끔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품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시간상 요거를 직접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어디에 들어갔는지를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빼놓고요.
일단 먼저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기 전에 잠깐 저는 아무래도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좀 안내드리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분해를 할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은 네. 중계가 끊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네. 때문에. 자,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이겠죠? 모터가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네. 뭐 기본에 들어있는 기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저희 초등학교 때는 똥모터라 그랬죠? 똥모터요? 그렇죠. 왠지 모르겠지만 다 똥모터라 했어요. 엄청 갖고 놀았는데 저거. 저는. 네, 요게 들어 있고요. 네. 네. 일단은 옵션 모터를 기본적으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네. 출력이 기본은 30% 이상은 증가하세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이제 모터를 변경해 주시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저도 제 차도 실제로 같은 스펙의 모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 차량 저기 보신 라이젠표라서 네. 그 모터 가운데 들어간 차량 있죠. 네. 요 차량을 제가 세팅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모터가 센터 샤프트가 이제 2개가 들어있는 요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터 중간 타입은 양축 모터 그리고 원래 저희가 아는 모터는 이런 형태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 모터를 일단은 제가 장착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위치가 어딘지 이름이 써있네요. 아마 대회 나갔을 때 이름 모터가 그런 이제 것도 쓰는 거고. 네네 일부 대회 같은 게 모터 지급식이기 때문에 이제 지급받은 모터 이외엔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아마 그 모터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던져놓고요. 하나씩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터 설명드렸고요. 자, 다음은 620 규격의 베어링이에요. 베어링은 아시다시피 규격이 엄청 많죠. 네. 620도 있고 뭐 830 규격, 520 규격 저희가 규격이 많습니다. 그 근데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경과 외경의 그 규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어링 규격만 보시는 앞에 보면 이걸 규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 그냥 네. 숫자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620 베어링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요. 차에 보시면은 옛날에 여기 사용하셨던 거 있죠. 네. 여기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부품에다가 그쵸. 황동 부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잘 안 빠지네요. 옛날에는 그냥 플라스틱 아니었나요? 옛날에는 그냥 완전 초기 플라스틱이었는데 모델. 이제 예. 보시면은 사이즈가 같죠. 음. 요것도 이제 보면은 바퀴가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회전력에 부하가 걸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베어링 같이 좀 더 회전력이 원활한 이런 쪽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 차를 보시면은 혹시 궁금하신 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이제 타미야 홍기혁 주임께 직접 여쭤볼 테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 있습니다. 620 규격 베어링이고요. 네. 요거 베어링을 장착해 주시면은 이제 회전할 때 좀 네. 더 매끄럽게 돌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부하가 덜리니까요. 다 이제 분해하면서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모터 안 바꾼 차량에서 네. 베어링만 하나 바꿔봤는데 그래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빨라져요. 그 정도로 네. 효과가 큰 네. 부분이네요. 그만큼 마찰이 심하다는 거죠. 아, 그쵸. 그래서 그리고 620 베어링은 또 특이하게 이제 싱글 샤프트 모터를 사용하는 여기에는 요 기어에도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같은 건가요? 네, 620 규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싱글 샤프트만 620 규격이 여기 들어갑니다. 딱 맞군요. 왜냐면은 모터 이것도 이제 회전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터에서 몰려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회전 부하가 줄어요. 이렇게 해서도 꽤 많은 스피드 보실 수 있고요. MS 샤시, 그러니까 더블 샤프트 쓰시는 분들, 요거는 이제 2기어가 아니라 요걸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요게 있습니다. 거기 또 맞는 네. 베어링이. 요건 이제 520 규격인데요. 네. 이 지금 15347 요 기어 베어링 세트를 쓰시면은 네. 요게 딱 맞으니까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샤프트 쓰시는 분은 620을, 더블 샤프트 쓰시는 분들은 52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어 베어링 설명드렸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덤으로 이제 기어 베어링까지 설명드렸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어입니다. 잠깐 나왔었죠. 원래 이제 기본 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이 고속 기어예요. 3.5대 1. 네. 3.5대 1 기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큰 차량이 지금 마침 있네요. 여기. 네.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 키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바퀴가 이렇게 큰 게 들어있는 타입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속기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퀴가 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고속기어를 변경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 따로 고속기어 옵션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도 바퀴가 작죠. 네. 작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 기어가 고속기어로 들어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논볼은 이제 큰 바퀴가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속기어가 안 들어있어서 옵션으로 따로 기어를 한 겁니다. 네. 싱글 샤프트용은 이렇게 보신 하늘색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어는 색깔로 구분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는 더블은 녹색, 싱글은 이제 하늘색이라고 하늘색.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세요. 네. 녹색, 하늘색. 네네. 음, 자, 그리고 그리고 샤프트.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차에 들어있는데 왜 하냐라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긴 치명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 요건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샤프트의 치명적 매력은. 아, 치명적이죠. 치명적이라서 자주 품절됩니다. 아 정말요? 네. 여기는 구멍이 뚫렸네요. 보이시죠? 예. 이거는 그냥 쇠예요. 근데 보시면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경량화 시키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근데 덕분에 잘 휘긴 하는데 네. 경량이라 가지고 기존의 요 샤프트보다 무게가 3분의 2밖에 안 돼요. 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조그마한 거라도 조금씩 무게를 줄여나가다 보면 스피드를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니카는 뭐 하나 단다고 확 빨라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붙여봤을 때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론트와 리어 범퍼를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예요. 요걸 달아야 롤러가 이제 닿는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롤러 닿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닿는 면적이 좀 좁아지고 그러면서 스피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안정성까지. 요거는 재질이 어떤 건가요? FRP입니다. FRP. 유리 섬유라고 하죠. FRP로 되어 있는 거고요, 앞뒤가. 카본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여기 달려있는 게 카본이. 아, 근데 카본 재질이 FRP가 좀 싸긴 해요. 네. 사용하시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솔직히 FRP 추천드리고, 네. 근데 이제 카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나가요. 음, 나가는데 대신에 강도가 되게 세고 그렇죠. 파손 확률이 적고, 그다음에 FRP보다 의외로 가볍습니다. 어, 그래서 좀 더 고강도 세팅이나 뭐 좀 더 높은 세팅을 가고 싶으시다 하신 분은 FRP가 아니라 카본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대회 갈 때 이게 차량 무게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무조건 카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대회에서는? 거의 카본이세요. 네, 그렇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많이 납니다. 많이- 두 배? 세 배? 정도 아, 예상하시면 될 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여기 N가만 써 있는 건 300인데 네. 거기는 720, 900 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팅을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면 FRP 쪽을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깨지고 나서 카본을 바꾸면 되죠. 일단 달리고. 명답이네요. 예, 뭐 굳이. 자, 자, 요거는 이제 베어링 롤러 스페이서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건가요? 요건 이제 베어링을 물어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링 자체가 그 놔두면 그냥 회전만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어이구. 있고요. 여기 롤러 보시면은 위아래 조그만 접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아, 네네. 여기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네. 그죠? 이쪽 롤러 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베어링이 헛돌지 않도록 베어링의 중간 부분을 확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시다시피 다른 롤러를 사시잖아요. 네. 롤러에 들어있어요, 사실. 아, 이게 롤러에 들어있거든요. 그 원래 나사 사이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와샤랑은 좀 달라요. 아, 달라요? 와샤는 보시면은 그냥 납작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얘는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오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고 한쪽은 이게 매끈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베어링을 물어주게 되는 거예요. 약간 와샤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와샤랑은 전체적으로 다 물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냥 평평하게 접시처럼. 네, 이제. 힘이 좀 안 받을 거예요. 음, 원래는 이렇게 들어있긴 한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베어링은 베어링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사용하시려면 이게 필수 불가결입니다. 음, 그래서 베어링을 뭐 여러 가지 사용하죠. 뭐 지금 보시면 앞쪽에는 롤러 베어링이 아니라 그냥 베어링이잖아요. 네. 여기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아까 혹시 눈썰미 좋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제가 분해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 휠 여기 620이 들어간 데도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어링이 들어가는 곳에선 이거를 넣어가지고 딱 물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 키는 없는 건데요. 요거는 나사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쓰임새 많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조인다든지 네. 요게 지금 나사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요 긴 네, 이거로요? 그렇습니다. 나사를 쭉 길게 통과시켜서 보시면은 봉 같은 거 있죠. 네. 이 봉도 여기 지금
들어있는 알루미늄 봉이거든요. 요걸로 간격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사 쪽도 혹시 경량화를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경량 나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음. 근데 이제 강도 차이 좀 있어요. 스테인레스냐 알루미늄이냐 뭐 이런 차이가. 음. 근데 지금 뭐 거의 많이 쓰시는 건 요것도 많이 쓰세요. 블랙스틱.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랑 같으셔? 아까랑 같은 차프트인데 이건 네. 미리수가 약간 달라요. 아, 예. 얘 60mm, 아까 전 72mm. 그것도 지금 설명드리려 했는데 마침. 네. 어. 제가 좀 촉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보셨던 차프트는 72mm예요. 이건 이제 팁입니다. 일종의. 거의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팁이고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60mm 샤프트가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현장에도 길이가 아예 달라요. 그렇네요. 길이가 아예 다른데 음. 72mm 샤프트를 사용하는 건 이제 X 샷이라는 샷시법도 없거든요. 네. 이렇게 쓰시면은 딱 맞죠. 네. 근데 이 72mm를 왜 사용하느냐? 네.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휠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드릴 이용해가지고 휠을 관통을 시킨 거예요. 아. 보시면 또 차량 옆부를 보면은 잘 보이는데 지금 뚫려가지고 여기 샤프트 나오는 거 보시면 혹시 네네네. 왜 뚫었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휠을 관통해서 그러면 관통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 차 같은 경우에 여기에 샤프트를 꽂으면은 한 여기쯤까지만 안 들어가겠죠. 꽉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네. 물어도 여기까지만 문고 만약에 네. 빠지더라도 빠지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 요만큼이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관통함으로써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리 넓힘으로써 휠 아. 빠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공공연히 인정을 해주시는 게 가공 금지 대회 있죠. 네. 거기서도 휠이 뚫려 있는 거는 가공을 인정해요. 아. 일부에서 이제 완전 가공 금지로 가면은 뭐 가공은 안 되긴 하지만 그쵸. 이제 휠 빠짐을 방지한 휠 관통은 인정이라고 와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의외로. 요건 실시 2mm 샤프트는 이제 휠 관통을 하셔서 때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게 2.0mm거든요. 네. 2.0으로 관통하시면 놀아요. 그렇네요. 약 그것도 1.8에서 맞춰야겠네요. 1.7 정도로 뚫으신 다음에 힘으로 우겨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다만 중공 샤프트 쓰시는 분들은 넣으실 때 조심하십시오. 잘 휘어요. 저는 잠깐 그 길게 뺀다고 하셔가지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뭔가 장치를 해서 그렇지 못한 네. 게 지금 보시면 72mm가 들어있는데 밖으로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예, 저는 한 뭐 이 정도 튀어나와서 이제 막 뭔가 아닙니다. 이제 다른 역할을 매드맥스? 예, 그걸 순간 생각했어요. 저는 막 옆에 차를 어떻게 만화에 많이 나오죠. 옆에 칼 나오고 그쵸. 뭐 타이어 갈아버리고 네. 있으면 좋겠네요. 만화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도 만화 보다가 네. 미닉하게 됐습니다. 네. 자, 품이 이제 몇 개 안 네, 남았네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롤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예요. 각 재질별로 차이가 있고 솔직히 이건 제가 있는 걸 그냥 가지고 나온 건데 이거 아니라 스피드를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본 것처럼 플라스틱 롤러 사용하셔도 무관하세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세팅이라는 게 취향 다르잖아요. 그쵸. 짜장면 드시겠어요? 짬뽕 드시겠어요? 만약에 드신다면. 뭐 같이 시키죠. 오케이. 짬짬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저도 섞었어요. 네. 보시면 언더는 풀인데 위에는 경량이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조금 너무 말을 갖다 붙였나 보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취향이 있듯이 뭐 풀알루미늄 쓰셔도 되고 뭐 고무링을 쓰셔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제 19mm, 이제 17mm, 13mm 이렇게 이 롤러도 폭이 달라요. 네. 요거는 차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도 차이 없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규정이 105mm잖아요. 네. 105mm에 맞추기 위해서 그걸 다 조절하는 용도예요. 아. 만약에 끝으로 빼실 경우 105mm 이렇게 쓰시는 거죠. 네. 카메라가 잠깐 가까이 보시면은 보이시죠? 9, 13, 19. 네. 이 범퍼도 보면은 카본 범퍼 같은 게 몇 가지는 이렇게 미리수가 나와 있어요. 범퍼에.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하려면은 9mm를 여기 달면 105mm가 나온다. 네. 뭐 19mm는 여기 달아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뭐 아까 추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회에서는 여기 추가 달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추 달린 거가 이제 규정상 이 롤러와 롤러 사이에 추가 삐져나와 위변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롤러를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추가 좀 더 나올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 폭을 맞추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롤러 크기에 대한 속도 고민보다는 그 롤러 재질 어떤 걸 쓸지 고민하는 게 더 맞습니다. 나중에 대회 나오실 때 폭 맞추기용으로 13과 18 그리고 18 없구나 17 그리고 19mm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롤러가 이제 뒷롤러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요. 앞롤러 그리고 기어 샤프트, 타이어만 남았습니다. 자, 타이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재질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거는 뚫려 있네요. 아니요, 뚫으셔야 됩니다. 아 막혀 있네요. 네, 막혀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뚫린 타이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뚫린 타이어 없고 전부 다 드릴로 아. 뚫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고 그다음 요걸 눌러보시겠어요? 이건 부드럽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딱딱하네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드 타이어와 소프트 타이어 차이입니다. 기본 고무 타이어보다 옵션으로 있는 하드 타이어가 좀 성능이 좀 좋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너링을 빠져나가는 그런 스피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원래 DCV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 DCV를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요거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좀 적다 보니까 가볍겠죠. 네. 게다가 얘는 카본 혼입입니다. 아. 카본 쪽이 있어서 강도도 꽤 좋아요. 그래서 다른 차 같은 경우에 부딪혀서 깨질 경우에 네. 안 깨질 수도 있어요. 그 운이 좋으면은. 그래서 카본으로 된 휠에 그다음에 뭐 하드로 된 타이어에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타이어도 그 재질이 아니라 모양에 따라 속도도 차이가 나요. 이건 밋밋하네요. 그죠? 요거는 딱 서도 세워지죠? 네. 이게 안 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여기 위에가 약간 올라가 휘었네요. 있으니까요. 네. 요런 타이어는 로우 하이트 타이어라 그래요. 네. 바닥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점프하고 착지하는 점프카 계통에 많이 사용하고요. 네. 요건 이제 배럴 타이어. 가운데가 올라가 있죠. 네. 속도 닿는 면이 아무래도 이쪽이 적다 보니까 스피드 네. 타입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차는 거의 이제 배럴 타이어 계통 많이 쓰시고요. 네. 이제 점프카 계통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로우 하이트 이쪽을 많이 쓰세요. 음. 요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팅을 어떻게 가시냐에 따라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베어링도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좀 더 스피드 높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요걸 바꾸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모양이 이건 다르죠?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더블 샤시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기어에 들어간 샤프트입니다. 네. 싱글 샤프트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좋고, 요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 막대기잖아요. 네. 얘는 불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이 꽤 적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점점 줄다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겠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걸리는 부하가 줄면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늘어나겠죠. 네. 그 용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피드를 늘리고 싶다. 작은 거 하나 다 바꾸고 싶으실 때는 요거까지 바꿔주시면 좀 더 스피드 증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예전에 보면 이런 네. 킷을 사면 구리스가 꼭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한 요만한 거죠. 그쵸. 요즘에도 그렇게 바르나요? 구리스를? 구리스 바르시죠? 예전에 똑같이 뭐 이런 부분이나 뭐 베어링 쪽. 그렇죠. 부하 걸리는데 구리스 바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구리스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일단 윤활 용도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일부러 많이 발라서 찐득찐득하게 해서 느리게 하는 아.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대회에서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라이터 기름 좀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라이터 기름을 친 거랑 안 친 거랑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좀 해놨고요. 그냥 안 친 겁니다 이건. 보이시죠? 네. 계속 도네요. 계속 돌아가는. 카메라가 잡을 수 있나요? 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 하지만 네, 멈췄고요. 베어링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기름 차이. 그렇죠. 휘발유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선수 기준은요. 그 라이터 기름 가지고 이제 안에 베어링의 탈지라고 합니다. 네. 그 작업을 하고 나면은 좀 더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회전력이 좋아서 코너를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베어링도 안에 기름을 바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하는 거죠. 세팅하기 전에 바르는 것도 있지만 라이터 기름 좀 1분 정도 담궈놨다가 흔들어 주시고 그러고 조립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대회 때 좋은 보시면 팁이네요. 네, 대회 때 나오시는 적으시죠, 선수들 다들. 담궈야 된답니다. 그리고 대회 때 나오시는 선수들 보면은 꼭 휘발유 이렇게 치면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 직전에 빠르게 직전에 하려고. 하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쪽 롤러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게 지금 같은 제품이죠? 같은 겁니다. 아, 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 오래 써가지고 좀 나무가 좀 꼬질꼬질해졌네요. 네. 저도 하나 갈아야겠습니다. 지금 가시는. 안 돼요. 아,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라 지금 갈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들기 그쵸.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블 롤러라는 거예요. 아까 보신 롤러랑 좀 형태가 다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사진상으로 안내드렸던 롤러들이랑 형태가 좀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일반 롤러. 이쪽은 더블 롤러.
차이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닿는 면이 요 한 면이잖아요. 더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칭 이제 별명이 절구입니다. 네네. 형태부터 절구가 생겼죠. 네, 딱 그러네요. 보시면은 벽면상에서 주행할 때 닿는 곳이 두 개예요. 네네. 그래서 안정성이 다른 곳이 닿는 곳보다 넓기 때문에 이쪽이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 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아무래도 성능상도 있고 미리상도 있고 얘는 13mm, 12mm 이상이 안 나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이 닿는 부하가 걸리는 분 이거 사용하시고 이제 나머지를 요걸로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룰러 패치가 19mm를 뒤쪽에 넣고 앞쪽에 13mm 그 한쪽에는 830 사이즈 배열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놨냐면은 많이 걸리는 쪽이 아시다시피 지금 트랙에서 주행하면은 부하가 많이 이쪽에 걸려요. 네. 그러다 보니 스테빌라이저도 지금 기어를 개조해서 달아놨고요. 그리고 좀 더 저항이 적은 쪽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베어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롤러가 앞쪽은 짝짝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많습니다. 앞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에 더블, 네. 자 차량을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을 더블, 왼쪽을 830 베어링 이렇게 해서 세팅 많이 잡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조립을 올려주시면 나사식은 완성이 됩니다. 네. 아,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부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예, 종류도 많고 뭐 거기에 따른 또 어떻게 옵션을 하냐에 따라서 그쵸.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다들 이런 노하우는 안 알려주겠어요. 그럼 본인들만 알고 있지 않나요? 의외로 공유하세요. 아, 공유하세요? 네. 아, 예. 뭐 여기만 경기장 같은 데도 가시고 뭐 인터넷상에 미니카 동호회 카페 같은 데 들어가시면요. 각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질문글만 올리셔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미니카 좋은- 하시는 좋은 분 중에 문화네요. 나쁜 분 몇 분 못 봤습니다. 네. 그쵸. 풀 튜닝을 하는데 네. 물론 이제 공구기 차를 만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예 이게 프레임 자체를 짜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프레임을 말고 네. 그냥 정규 부품으로 이제 풀 튜닝을 해서 끝판왕을 만든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가격이? 점점점? 아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그려보겠습니다. 방송 멈춘 거 아니에요? 아 네네네. 머릿속에 좀 약 끝판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 주행 성능이 좀 보장된다라는 것까지 하실 때 10에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 포함. 근데 그렇게 정규 부품을 사용해 가지고 네. 대회에서 우승하시는 분이 계셨나요? 있습니다. 어, 한 번은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네. 제 후배가 어떻게든 미니카 나가보고 싶대요. 네. 차를 그래 알았다. 근데 너 가공 같은 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보시면은 이것도 원래 있는 부품에서 가공을 한 거예요. 사포 이렇게 빌거나 이렇게 가공을 한 건데 너 가공할 수 있냐니까 아 자긴 가공할 줄 모른대요. 뭐 사포 같은 거 잘 못한다.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들라고 제가 그냥 설명서 같은 비슷한 거 만들어 주고 말았어요. 그동 그 처음 나간 지 대학교 후배인데 3등 했어요. 운이 좋았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블랙호스 뭐 다크호스는 이탈 해주시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입상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네. 스피드 경기로 가게 되면은 조금 그거는 실력 자체가 극강해지고 점프가 경기가 조금 그래도 노려볼 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일본 가는 그 시즈오카라든지 네네. 아까 아시아 챌린지만 해도 이제 공식 종목은 일단 점프카 쪽이니까요. 혹시 오늘 점프카 하나 갖고 가지고 오겠는데 오셨나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저기 점프카 저기 있나요? 갖다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저희 뒤편에서 그 기본 킷을 조립하시는 저희 직원분들이 계신데 네, 곧 있으면 주행을 할 거니까 빨리 조립해 주세요. 이거 전문 그 캐리어인가요? 박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포토피트에서 거의 외국 나가면 있어 선수들이 거의 많이 들고 다니세요. 조금 파손이 됐네요. 저도 한번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대회 준비한다고 하나 있어가지고 네. 대회 좀 나가볼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게 아까 사진에서 왔던 그 추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추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이게 이런 게 점프카 축입니다. 조금 네. 조연하겠네. 이게 이렇게 해서 스피드를 추구하는 것보다 컴팩트한 느낌보다는 좀 뭔가 장식이 많죠. 이런 쪽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지금 차가 이렇게 오르막길을 쭉 올라서 뛰면은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어도 지금 보시면 배럴이 아니라 로하이트죠. 네, 그렇네요.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일본 착지했을 때 이렇게 해서 튕기거나 아니면 그쵸. 이렇게 해서 한 번 튕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착지했을 때 착지하고 차 깔린 다음에 얘가 튕기죠. 이제.
충격 보시면 흡수. 아, 그죠? 아, 그냥 그대로 툭 그대로 딱 가라앉는데 얘 같은 경우에 흔들리네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점프카는 이런 용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행잉 템포라고요. 네. 요게 아니시더라도 얘 측면에 그냥 행잉이 없이 추만 달아가지고 추가 이렇게 그냥 추만 움직이게 이렇게 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점프를 하면서 착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달았고요. 요거는 요거 사실 말씀드린 타이어예요. 휠. 타이어예요? 휠을 그러네요. 깎아서 올려놓은 거예요. 어,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트랙에 박을 때 네. 그냥 롤러가 걸치는 게 아니라 트랙 면에 이게 먼저 박고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래서 거의 휠 가드, 뭐 스테빌라이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휠을 깎아 놓은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실제 대회에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 지금 많이 공개됐네요. 그리고 좀 아시다시피 아까 스피드 차량 말씀드릴 때 제가 속도, 무게 좀 말씀드렸죠. 네. 지금 얘는 휠이 알루미늄 휠입니다. 그렇네요. 4개가 80g이 넘어가고요. 안 그래도 아까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요건 이제 차량 자체가 무게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네. 휠도 무거운 걸로 했습니다. 아, 제가 좀 무거운 차를 좋아해가지고 스피드보다는 점프가 좋아해서 그래서 일부러 무게를 좀 나가게 해서 좀 착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설명드렸던 게 저 보이시죠? 휠 밖으로 이거 삐져나온 네. 거 72mm. 네. 요거까지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요게 점프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기어 뷰율도 아까 보셨다시피 3.5대2 하얀색이라고 했죠. 네. 그래도 여기는 검정색인데요? 파워를 일부러 높인 쪽으로 놨어요. 아, 그러니까 요건 검정색, 아까 4대1 기어 네. 그쪽 느린 기어를 사용하고요. 네. 모터도 지금 아토믹 튠이 아니라 느린 토크 중시형의 토크 튠 모터예요. 오렌지색.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나 이제 유저분들 누가 하시냐에 따라서 취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저는 묵직하고 파워가 있는 쪽으로 좀 많이 세팅을 잡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린 기어의 파워형 기어 이런 네. 식으로 써놨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저는 테스트 주행할 때도 선수들이 막 못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파워 좀 유지되는 거니까 대신에 무거워서 떨어지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올라갔다가 아, 거의 최고 각도가 보셨던 것 중에서는 제일 80도면은 감이 안 잡히는데 대략. 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90도잖아요. 한 네. 이 정도까지는 간다고 와.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차 한 대가. 나머지 두 대는 밑으로 이렇게 가고요. 근데 어쨌든 세 바퀴를 돌면은 같은 위치로 오기 때문에 네. 그 차도 넘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것도 어차피- 올라가야 되고 밑으로 넘어야 네, 되고. 어차피 세 명 다 똑같이 넘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 경기를 했을 때 네네. 뭔가 속도보다도 제일 먼저는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실격이 안 되는 걸 제일 우선으로 그렇게 하죠. 잡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빨리 달리거나 혹은 뭐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연습 주행을 하시면 조금 잡으셔야죠. 예를 들어 뭐 스피드형을 잡으셨는데 이게 나른다 그러면 조금씩 더 무겁게 만져보시고. 하고. 저도 한번 부산에 있는 경기장에서 입상한 적이 있는데 그 입상할 때 이제 연습 주행 때 세팅을 8번 박았어요. 바퀴가 큰데 못 넘어가고 막 나 작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알루미늄 하니까 느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팅을 바꿨기 때문에 뭐 연습 주행도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연습 주행 하시면서 뭐 세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작정 놓기만 한다고 해서는 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회에서 바로 세팅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이제 차를 이렇게 뭐 준비를 하셨다 하시고 굴려요. 이제 연습 주행 때 연습 굴려 보셨는데 차가 못 넘었다. 그러면은 뭐 브레이크를 떼본다든지 브레이크를 밑으로 내려본다든지 뭐 롤러를 바꿔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 휠을 중심으로 바꾸고 대회 갈 때 다 공구를 다 챙기고 가셔야 되는 거의 저거 하나씩 꼭 들고 지금 이거 주행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한 몇 달 전이었죠? 한 2달 됐나요, 저희가? 그때 네. 간발의 쿠마몬을 네. 처음 만든 게 지금 저희 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랑 지금 주인님께서 그 튜닝하신 차량이랑 네. 속도 체크라든지 뭐가 다른지 네. 기본형이 뭐가 다르고 뭐 튜닝한 게 어떤지 그리고 지금 오늘 참가하신 이 참가자분들께서 만드신 것도 어떻게 지금 달리는지 네, 열심히 만들고 예, 지금 거의 다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뒤에 저희 경기용 트랙을 설치를 해놨는데 한번 직접 주행을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면서 조금 더 요거는 설명해 주시죠.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네, 파손이 되시는 된 거. 것도 있고 예. 요걸로 바로 진행할게요. 자, 뭐 갑자기 인터뷰가 됐네요. 다 만드셨나요? 다 만드셨네요. 자, 제 건 어디 갔죠? 제 쿠마모는 어디 갔죠?
갑자기 인터뷰가 됐는데 얼마 만에 이 미니카를 만들어 보신 겁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84, 전이죠? 그러면 80 올림픽 전 같은데, 아 정말 올림픽 전에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늘? 이거 좀 어릴 때는 되게 빨리 했던 것 같은데 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저 옆에 우리 윤윤 씨가 많이 다 도와줬고 만드셨네요. 엄청 이분을 인터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는 직접 또 가지고 계신 차량 가지고 예. 오셨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92년도에 했다가 어. 작년에 좀 약간 갑자기 나이들이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네. 네, 초등학교 때 하다가 이제 작년에 갑자기 좀 다시- 보니까 최근에 만드신 예, 것 같아요. 용산역 지나가다 타미야이랑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고객분이십니다. 네, 생각나서 그때 좀 했다가 네. 재미 붙여서 아, 그냥 막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냥 그래도 가끔가다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한번 달려보시죠. 네. 네. 그리고 저쪽에 지금 저희 젊은 피. 나이 순서대로 그렇네요. 나이 순서대로. 어디 하시면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만 다 하셨나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차체를 한번 이 슈퍼트 기본형. 네, 이게 슈퍼트 기본형. 아, 요것도 슈퍼트시네요. 네. 여기가 방금 아까 제가 건전지 보여드렸던- 필요하시죠? 예, 잠깐만요. 네. 이게 슈퍼트입니다. 네 소닉세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냥 기본형입니다. 저번에 내기한다고 만든 건데 졌어요. 방금 만든 기본형이거든요. 새 걸로 사셨나요? 배터리 지금 새 건가요? 잘 살아있는 거 충전식이 아닌데 충전지를 하게 되면은 그 전압이 높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리 나와요.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문방구 갔는데 다른 형들 것만 빠른데 제 차는 느려. 막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물어보라고 아버지가 와서 왜 빠른 거예요? 충전지 썼다고. 충전이 다른 거예요? 네, 충전지 전압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네네. 속도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방금 기본형에 한번 충전지 넣어서 네오 챔프. 배터리부터 좀 다른데요? 타미야 배터리입니다. 네. 이것도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건 일반 건전지고요. 네. 에너자이저 하기가 싫어하지 않나요? 이거 네, 건전지 가져왔네요. 네. 쿠마모토도 사주셨어요. 네. 아까 왔는데 이게 이제 세팅하면 할수록 차이가 분명히 나기 시작하죠. 이거는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만들었던 쿠마몬인데 그만 뭐 간만에 달리는 쿠마몬이네요. 네. 잘 달려요. 이 쿠마몬이 모터가 좋은 게 들어있죠? 네. 네, 전에 보신 대로 이 차는 옵션 모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기본 차량 슈퍼트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느리네요. 제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옵션 모터지 않습니까? 네. 어쩌겠어요. 기본 들어있는 게. 지난번 대회 때 이렇게만 달렸으면 이겼을 텐데. 내기할 때. 왜 빠르지? 왜 빠르지? 자, 이게 지금 기본이고 네. 이게 지금 하시는 게 튜닝카. 네, 같은 샷이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올린 거고요. 요걸로 한번 제가 이번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기대되네요. 그리고 실제 대회에서는 뚜껑을 꼭 씌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격입니다. 아까 앞이 살짝 들리던데 괜찮나요? 주행상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 차가 제일 빠르네요. 보시면 언더
모터가 살짝 들리죠. 네. 뒤에가. 아.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같은 거 달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트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가 더 빠르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나요? 터치도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놓아도 되나요? 세팅치시다. 같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세 가지 넣으면 됩니다. 잠시만. 먼저 세 바퀴 그냥 먼저 놓기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자,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빠른데요. 이게 건전지가 한 몇 달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안 가셨어요? 2달 동안 안 갈았어요. 에너자이저로 갈아볼까요? 아, 진짜 확실히 빠르네요. 방송에서 에너자이즈 말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뭐 없는데요, 뭐 저희. 배터리마다도 특성이 있긴 한데 저희 공식 대회에서는 저희가 배터리 지급하는 것만 사용이 됩니다. 받을까요? 쓰세요. 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따로 돌았을 때 모르겠는데 네. 이 친구가 나타나니까 제일 빠르네요. 아니요, 저 차가 더 빨랐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차량 샤시가 사용하시는 게 지금 저랑 똑같이 뒤에 모터가 뒤에 들어있는 타입이잖아요. 보시면 형태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요건 이제 VS 샤시, 이쪽은 슈퍼트 샤시. 근데 슈퍼트보다는 VS가 좀 더 속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스피드형 중시형 대회 나가면은 거의 이제 메인으로 1, 2등 독보적으로 많이 나오시는 게 VS.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어만 배럴로 바꿔주시면 저보다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둘이요? 1대1로? 궁금하잖아요. 자, 세계의 대결 이런 거요? 하나, 둘, 셋. 아, 저 늦게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눈이 못 따를 것 같아요. 회사에 숨어 계셨다니. 저희가 미니 사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없으세요. 29일에 뵙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하세요. 지금 접수 자, 받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이제 오셔서 직접 하셔야죠. 네. 오늘 처음 만드신. 네. 자, 한번 직접 주행을 해보시죠. 20년 만에 6년 만인가요? 6년 만에? 6년 전에 하셨는데. 잘 달리네요. 그 실제 차량 주행하시면 엔진이 길든다 그러잖아요. 네.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다 보면은 모터가 네. 길든다 해가지고 조금씩 맥스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모터에 수명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길들이기 무리하게 하시다가 대회 5분 만에 모터 하나 그러니까. 버리신 분도 아, 계세요. 진짜요? 거의 한 몇 개월? 그건 어떻게 주행 거리? 주행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해야겠죠 아무래도. 어. 얼마나 이제 많이 쓰시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러니까 사용을 얼마나 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뭐 5분 만에 죽여버리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2년째 달려있는 차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렇구나. 분발이군요. 네. 문빨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성향. 성향. 예, 주행하시는 분의 성향입니다. 네. 제가 진짜 보신 분 중에는 빨리 좀 어떻게 해야겠다면서 막 거기 현장에서 모터 관련 기기 가지고 막 하시다가 대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느려져. 그냥 5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네. 모터가. 그러신 분 계시고. 변수가 되게 많은 네. 거네요.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모터를 정회전, 역회전으로 좀 길들이기를 해주시는 건데 전류를 흘러내면서 모터가 정방향 돌다가 네. 역방향 돌다가 네. 이러면서 길들이시는 건데 좀 팁을 드리면 9V 전지 있죠. 각형 전지라고. 아, 저 어렸을 때 사실은 9V 전지 써가지고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걸 목격했거든요. 아 그거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9V 전지로 1분 이상 타시면 모터가 전소됩니다. 네. 왜냐면은 AA 사이즈는 지금 뭐 하나 보시다시피 붙이는 게 없네요. 거의 1.2V에서 1.5V예요. 근데 네. 9V 적정 전압이 1.2V에서 1.5V를 돌리는 모터에다 9V 9배로 그치. 네. 한 번 터지죠. 해버리니까 터지는 거죠. 그래서 9V를 어떻게 하냐면은 3초, 5초 정도를 정방 역폭해서 뺐다 하세요. 그러면은 모터를 그게 지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급할 때는 모터 길들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걸로 후딱 해버리시면은 어느 순간에 모터가 회전음이 달라져요. 아. 그 순간을 딱 놓으시면은 모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대신에 급할 때만 모터에 데미지가 심하게 가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길들이는 것보다 모터 수명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대회 나갔을 때 이렇게 찍는다는데 어디에 찍어요? 아 그쵸. 요건 네. 설명드리겠지. 9볼트 전지가 보시면은 플러스 네. 마이너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얘처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닿을 데가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급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금방. 끝까지 드렸네요. 네, 마지막까지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진짜 오늘 좀 옛날 어렸을 때 향기도 향수라고 하나요? 네네. 예, 좀 많이 느꼈고 지금 다시 그러니까 30대 정도면 이제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 대회도 많이 하고 보시면 뭐 롯데백화점이나 그런 네. 트랙이 설치된 곳이 있으니까 타미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셔서 뭐 직접 만들어 보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와 함께 네. 만들고 같이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롯데백화점 수원점에 저희가 상시 설치되어 있고요. 네. 롯데백화점 말고도 용산 아이파크몰이나 수원점에 있는 저희 타미야 프라모드 팩토리 가셔도 트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 29, 30 네. 진행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해주신 타미야 홍기업 주인님 네. 그리고 키덜트 김용입니다. 김영 기자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재밌고 즐거운 방송 그리고 이상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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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마지막으로 돌릴까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네. 이거 기본이죠. 네. 뭔가 그 만화 엔딩 같은 느낌으로 찍어주세요. 옵션 모터죠.